7번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잠깐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프린트의 내용을 보시기보다는요, 새롭게 필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보세요. 어떤 함수 fx가 y축 대칭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y축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y축을 기점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수식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식이 보이시면요, 보자마자 y축에 대한 대칭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y축에 대한 대칭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녀석들을요, 우함수라고 보통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우함수라고 얘기하면 돼. 자, 이러한 우함수에 대한 정적 분배가 어떤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이 녀석은요, 0부터 a까지만 정적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2배 때린 거랑 무조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그림만 좀 그려보게 되면 금방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잘 봐.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a면은요,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가 바로 a가 됩니다. 맞지? 이렇게 a가 결정이 되고요. 마 a부터 a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요, 그만큼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오케이? 자, 구해 보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대칭이라고 이만큼의 면적이나 이만큼의 면적이나 당연히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너네들도 똑같겠지, 그치? 즉 0부터 a까지만 정적분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2배를 곱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부터 얘까지의 어떤 정적분에 대한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함수랑 연결지어가지고 생각을 꼭 마무리 지으셔야 돼. 수학 2에서 다루고 있는 함수는요, 전부 다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중에서 누가 우함수인지 확인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함수, 다항함수 중에서 우함수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상수함수. y는 k 같은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 완벽하게 대칭 구정이 맞죠? 항수함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x의 n제곱, 여기에서 n은 뭐가 해야 되냐면요, 짝수가 돼야 됩니다. 즉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우함수라고 보시면 돼. 앞에 적절한 함수가 꼭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우함수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습니다. 예컨대 3x의 제곱, 마이너스 7x의 4제곱 전부 다 우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끼리 적절히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x의 4제곱 빼기 7x의 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끼리 더하기나 빼기를 연결시키게 되면요, 얘 역시 무조건 뭐가 되느냐? 우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함수입니다. 전체가 우함수라는 얘기야. 우함수에 대한 마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구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다고 쳐볼게. 굳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냥 0부터 a까지만 정적분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2배 때리면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얘기야. 이거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 정말하지만 다항함수밖에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들이 우함수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수함수 혹은 x의 n제곱, 여기에서 n은 짝수밖에 안 됩니다. 이런 놈들끼리 더하기랑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체의 식 구조는 무조건 무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제 얘랑 비교지어가지고 한 가지를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요, 원점 대칭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원점을 기점으로 점대칭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f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일치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보시면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런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원점 대칭의 어떤 그래프를 가지는 함수들을요, 기함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명칭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똑같아. 기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함수 fx를 한번 정적분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입니다. 맞죠?
이만큼의 모양과 이만큼의 모양은 당연히 똑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그런데 정적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넓이랑 살짝 달라. 부호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넓이가 A고요. 이 넓이가 A인 건 맞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주어져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시게 되면요. 그 결과는 A가 아니라 뭐가 얻어지게 됩니까? 마이너스 A가 얻어지게 되는 거.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즉 A부터 0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A야. 그 다음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는 그냥 넓이 A가 얻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더하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0이다. 사실상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얘입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에 대해서는요. 마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이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똑바로 기억해 두실 필요 있고요. 얘가 더 많이 쓰인다라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다항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들이 기함수인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만 돼. 이런 거죠. x의 n제곱에서 n자리가 뭐가 되면 좋을까? 홀수가 되면 됩니다. x 혹은 x의 세제곱, x의 5제곱 이런 함수들이 모두 다 기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함수는 마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계산가 무조건 빵이다. 알아두셔야만 돼요. 당연히 적절히 뭐 상수 a만큼 곱해줘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 이런 놈들끼리 더하기만 빼기 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3x의 7제곱 빼기 뭐 2x의 3제곱 뭐 이런 놈들 더하기 4x 기함수 얘네끼리 더하기 빼기 해도 전체의 틀은 무조건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전에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 할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14페이지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 좀 해볼게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y는 fx라고 하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도록 합시다. 한이상 fx는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볼게. 자,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이 점을 b라고 한번 주어보도록 할게요. A부터 B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 함수 fx를 정적분한 결과는요 이만큼의 면적의 넓이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넓이랑 정적분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애초에 이런 이상하게 생겨먹은 면적의 넓이를 바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런 아이들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얇게 써는 거예요. 얇게 조각을 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게 되면 하나의 조각들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랑 비슷해지게 돼요. 맞지?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가로에다가 세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놈들을 싹 다 모아보자. 이게 바로 이 기호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dx가 쉽게 말하면요 x의 중분, 이 가로의 길이가 바로 dx의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부분은 플러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fx, 함수값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fx라고 하는 어떤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이만큼의 길이가 fx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이니까 결국 이 통치의 식의 의미는요 그냥 하나의 어떤 직사각형 모양 조각의 넓이의 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놈들을 싹 다 모아라는 얘기야. 인테그랄은 쉽게 말하면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조각난 모든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넓이들을 싹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면적 x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해하는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넓이랑 같아지게 되지만 이 조건이 빠지게 되면 살짝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보시게. 자, 저 조건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A야, 여기가 B라고, 여기가 C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그치? 왜냐?
일단 여기는 뭐 앞에 내용이랑 다른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C부터 B까지가 문제라고. C부터 B까지에 대한 정적분의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dx는 어차피 진행 방향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양수인 게 맞아. 하지만 함수값 fx가 음수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무조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의 조각들에 대한 넓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개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야. 따라서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만 정확한 넓이가 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말하면요 간단하게 a부터 b까지 함수 fx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하셔야만 정확한 넓이가 구해진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알겠지? 기본적인 수식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할 거고요.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돼. 지우고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얘기해볼게. 본격적으로 오는 수업의 내용입니다. 자, 두 곡선이 필요합니다. fx랑 gx라고 하는 두 함수의 그래프를 가져볼 거고요. 일단 편의상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fx는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아래부분에 g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를 해볼게. 이 정도를 a, 이 정도를 한번 b라고 풀어보도록 할게. x는 a, x는 b, 그 다음에 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요동한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합시다. 이 넓이 x는요 정적분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얇게 썰어야 돼요. 얇게 썰어가지고 처음에 생겨먹은 이상하게 생긴 어떤 도형을요 얇고 길다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쪼개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하나의 면적들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싹 다 더하자. 알겠죠? dx를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b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사실상 dx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부호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가로가 dx이고 세로의 길이가 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누가 봐도 fx에서 gx를 빼주면 이만큼의 길이가 얻어지는 거 아니니? 아, 이게 바로 어떤 조각들 직사각형 조각들의 세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얘가 가로이구나. 자, 어쨌든 곱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조각들의 넓이가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놈들을 싹 다 더했더니 당연히 전체의 면적이 구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이해 과정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일단 가장 특수한 케이스인데 무조건 이러한 대서관계가 만들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이제 이 조건을 지우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자, 얘를 지울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시겠죠? 자, 일단 지울게. 자, fx가 무조건 gx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한번 지우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 말이냐? 일부에서는 fx가 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gx가 크기도 하죠. 이런 형태로 생겨나는 어떤 구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를 한번 a라고 끊어냈고요. 이 정도를 한 b라고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만큼과 이만큼의 넓이의 합이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 이 점을 시각할게. 이 점을 한번 시각을 해볼게. 자,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요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지? 근데 문제는 얘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그냥 주어있는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시게 되면요 무조건 부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느낌이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dx는 부호가 플러스인 게 맞지만 fx 빼기 gx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조각을 내었을 때 이 값의 의미는 이 길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곱한 결과는 하나의 조각에 대한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으로 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즉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 주어야만 정확한 넓이가 구해진다는 얘기야. 느낌 살려줘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맞니? 자, 간단하게 줄게. 그냥 한 번에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이함수에 대한 절대값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전적분을 하셔야만 정확한 넓이가 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셔야만 돼. 알겠지?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별다른 추가되는 내용 없어 보이죠?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갈게. 해봐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둘 다 이차함수네. 밑에 거는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의 이차함수니까 분명히 그래프의 계형은 아래로 굴러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맞지? 그 다음 얘는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의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로 굴러올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가 그려지게 될 거죠. 이 사이에 쌓여있는 요만큼의 면적의 넓이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요. 두 녀석에 대한 교점, 이 점에 x좌표가 필요합니다. 얘부터 얘까지 노란색의 함수에서 빨간색의 함수를 뺀 그 녀석에 대한 전적분을 계산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란 부분 면적의 넓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얘 말이 되니? 다시 한번 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빨간색이 얘죠. y는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야. 두 교점의 x좌표를 두 그래프의 x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노란식에서 빨간식을 뺀 함수에 대한 전적분의 계산 결과를 구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란 부분 면적의 넓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좌표들을 먼저 구하도록 합시다.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 실근의 x좌표랑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맞지? 다시 말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같아지는 그러한 x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1 지우시고요. 3 넘기시게 되면 2x의 제곱 빼기 4x는 0이 됩니다. x 곱하기 x 빼기 2가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는 못 또는 뭐예요? 0 또는 2가 되겠죠. 이 점의 x좌표가 0인 거고요.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얘기구나. 끝났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노란식에서 빨간식을 빼주면 되는 거 맞죠? 즉, 얘 빼기 얘니까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dx 이만큼의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겠죠? 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 식에다가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8이네.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8이기 때문에 3분의 몇입니까? 16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갑자기 계산이 틀리지 미안해. 이게 3분의 8이 아니죠. 3분의 16이죠. 3분의 16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면 3분의 8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바로 이어서 9번에 1번입니다. 마찬가지 문제로 보시는데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니까 아래로 굴르기. 아래로 굴르기 아니죠. 위로 굴르기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y는 x야. 이런 식의 어떤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x이고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둘러싸여있는 어떤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교점의 x좌표 먼저 체크를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전적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방정식으로 바꿀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와 x가 같아지는 그러한 x의 좌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이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 보았더니 자연스럽게 좌표가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 2 또는 x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의 면적의 넓이를 이제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노란식에서 빨간식을 빼주는 게 맞죠? 그치? 무조건 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계산하시게 되면 결과는 2분의 9라고 하는 수치가 얻어지게 될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에 8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밑에 있는 식부터 볼까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이니까 위로 볼록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얘가 y는 x 1이고요. 위에 있는 식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만큼 면적의 넓이를 구해야만 되고요.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적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즉, 두 곡선의 교점 좌표 먼저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케이? 자, 교점은요.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즉,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의 실근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오케이? 잠깐 뭐라 2x의 제곱 6x 4 제로이고요. x제곱 빼기 3x 이 2가 0입니다. 즉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 되기 때문에 좌표는 못 떠는 거예요. 1 또는 2죠. 1 또는 2가 됩니다. 이 점의 x수가 1이고요. 이 점의 x수가 2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났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노란식에서 빨간식을 뺀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4dx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녀석에 대한 계산 결과는요. 3분의 1, 이 녀석에 대한 계산 결과는 3분의 1이고 진짜 계산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림을 좀 그려야 할 것 같아. 두 곡선 y는 x의 제곱. 먼저 그릴게요.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우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일단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원점과 2,0 두 점을 원점과 2,0 두 점에서 x축과 만나고 있고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냥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두 곡선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x는 0, y축이죠. 그 다음에 x는 2, 얘네 이렇게 생겨먹 이렇게 자, 경계를 쳤습니다.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이만큼의 영역을 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당연히 어디부터 이 점부터 이 점의 x좌표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0부터 이 점까지는요. 빨간식에서 노란식을 뺀 그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셔야만 넓이가 얻어집니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점부터 여기가 몇 점? 2였죠? 이 점부터 2까지는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준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구하셔야만 정확한 넓이가 얻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 느낌을 꼭 받으셔야만 돼요. 오케이? 그럼 일단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와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방정식의 실근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돼야 되기 때문에 2x제곱 빼기 2x는 0이 돼야 됩니다. 아! 금방 확인해. 좌표가 몇입니까? 1이죠. 이 점 좌표는 1입니다. 즉, 끝났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빨간식 빼기 노란식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x dx이구나. 더하기 1부터 2까지라고 하는 수가 내에서는요.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작으니까 노란 놈 빼기 빨간 놈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해되시죠? 즉 2x의 제곱 빼기 2x dx 이러한 정적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히 계산 과정이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하시게 되면은 답은 2가 얻어지게 될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큰 놈 빼기 작은 놈 해주셔야만 돼요. 즉 교점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0부터 1이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는요. 빨간식 빼기 노란식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1부터 2라고 하는 이 구간 내에서는 노란식 빼기 빨간식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11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으로 풀려고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적당히 그리시면서 좀 상황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같이 그려볼게요.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2차 함수만큼 3차 함수를 금방금방 그리는 건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함수들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함수의 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형을 그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좀 확인이 좀 얼만큼은 되셔야만 돼. 자, 먼저 노란색으로 y는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릴게. 이 정도는 많이 봤잖아, 그치? 가다가 살짝 0에서의 미분계수가 빵이 되고요. 다시 증가하면서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잠깐만 좀 보도록 합시다. 무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요, 마이너스 x, x제곱 빼기 2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만약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볼게. 자, 무리수의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는 이야기. 자, 뭔 말이냐? x 값이 0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 각각 y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절편이 무엇인지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 내 말 이해되니? 여기 루트 2야.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세 점을 지나야 되고요.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 가다가 올라가다가 튕겼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은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만 보고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알겠지? 자, 어쩌면 그려보았어. 결국은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만큼의 면적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교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교점 좌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랑 얘 일치시키는 그러한 x값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식을 만족을 시켜야만 되고요. 싹다 몰아볼게. 2x의 세제곱 빼기 2x는 0이 돼야 돼. 양변 나누기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인수분해 진행 좀 해봅시다. x 플러스 1, x 빼기 1은 0이라고 하면 쪼개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이 점의 x좌표는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떤 운동분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넓이가 어떠진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마일부터 0까지는요, 노란 녀석이 빨간 놈보다 크기 때문에 얘 빼기 얘에 대한 전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즉 2x의 세제곱 빼기 2x라고 하는 이 식에 대한 전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반대죠. 빨간색의 노란 놈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의 식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에 대한 전적분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이러한 거 없이 어려지게 됩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피눈물 나고 후회합니다. 꼭 하긴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50분 풀로 다 안 찍잖아, 그렇지? 시간 충분히 좀 짧게 찍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잠깐 끊어가지고 계산 꼭 마무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12번입니다. 이게 좀 프린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림이 잘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 종류의 포장지가 있고요. 얘가 포장지 A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방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가 완벽하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만큼의 폭의 길이를 제가 한번 K라고 적어볼게. 얘랑 비교해가지고 포장지 B는요, 누가 봐도 이 근방 무늬의 어떤 뭐라고 했냐? 근방 무늬가 들어가 포장지라는 그 근방 무늬 이 녀석이 직사각형 모양이 아닙니다. 약간 좀 물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죠. 근데 이런 얘기야. 수직으로 딱 잘라보았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항상 무조건 K라고 하는 길이, 이만큼의 길이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포장지 A의 근방 이만큼의 넓이랑 포장지 B의 이 근방의 넓이가 과연 어떤 관계일까? 느낌상 어떨 것 같니? 똑같은 넓이를 가질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적분이랑 연결지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얘는요, 얘를 A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만큼의 면적은요, 가로가 A고 세로가 K니까 넓이가 AK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넓이를 과연 AK가 만들어질까? 이걸 고민하시면 되겠지.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희한하게 생긴 모양의 경우에는요, 넓이를 바로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적분의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0부터 A까지 위에 있는 곡선의 식을 한번 fx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을 gx라고 하는 도구예요. 자, 정적분의 느낌을 살리시면요, 넓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함수식에서 gx의 함수식을 빼준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면적의 넓이가 얻어지게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랑 수직하게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이만큼의 길이가 k로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fx 빼기 gx라고 하는 이 값이 무조건 항상 뭐라는 얘기일까? k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k이고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0부터 a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 정적분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 결과는 뭐겠냐? ak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르가지고 어떤 조각조각난 어떤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싹 다 모아오는 정적분의 느낌이다. 이 느낌이랑 살짝 연결지어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입니다. 곡선 y는 2x의 세제곱과 x축, 그리고 도직선 x는 마이너스 2와 x는 a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7입니다.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죠. 일단 그래프는 대충 그렸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체크를 해볼게. 이 정도의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 적절한 양수 A 한번 쳐볼까요? 자, 둘러싸여 있는 면적의 넓이이고요. 요만큼의 면적이랑 요만큼의 면적을 합한 결과가 2분의 17이라는 얘기예요. 맞지? 당연한 얘기지만 y부터 0까지는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하셔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자, 바로 할게요. y부터 0까지는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하셔야만 정확한 넓이가 얻어지게 됩니다. 맞지? 자, 더하기 0부터 a까지는요. 그냥 있는 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4제곱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더하기 2분의 1 x의 4제곱이죠. a부터 2까지입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요. 이 값이 8이야. 8 더하기 2분의 a의 4제곱이고 이 넓이의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2분의 17이라는 얘기죠. 아, 17이구나. 끝났네. 8 넘어갔더니 2분의 a의 4제곱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맞죠? 즉 a의 4제곱은 1이 돼야 되고요. a는 뿔과 1이 가능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양수 a였기 때문에 a의 수를 1이라고 마음을 지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5x와 직선 y는 ax로 둘러싸여 있는 요만큼의 어떤 도형의 넓이가 3분의 32입니다. 넓이가 3분의 30이야.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적분으로 이제 넓이를 접근하는 문제라는 거, 이 정도는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정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점 좌표는 원점으로 알고 있어. 이 점에 대한 x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자, 이 점의 x좌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정식의 실근이야. 얘랑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x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는 ax가 돼야 되고요. 싹 다 한쪽으로 몰아보았더니 x제곱 더하기 a 빼기 5x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살짝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x로 묶어보았더니 x 빼기 x 더하기 a 빼기 이만큼의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0 또는 5 빼기 a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맞죠? 즉 이 점 좌표가 5 빼기 a라는 얘기야. 자, 정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0부터 5 빼기 a까지 요 식에서 ax를 뺀 그 함수를 정적분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넓이가 얻어지게 되고요. 그 넓이가 3분의 30이라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바로 계산만 좀 해봅시다. 이름 지울게. 여기가 없으니까 0부터 5 빼기 a까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 빼기 ax dx 이 녀석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5 빼기 ax의 제곱. 자, 이 식에다가 5 마이너스 a 집어넣고 0 집어넣으셔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가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5 빼기 a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5 빼기 a 원래 있었고요. 5 빼기 a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빼기 a의 세제곱이라고 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0 집어넣으시면 0 되니까 필요 없겠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빠르게 통분을 하시게 되면 6분의 1 5 빼기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 녀석에 대한 계산 결과가 3분의 30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a 값을 구하는 문제였구나. 양변 똑같이 6 한번 곱해볼게요. 양변 똑같이 6 곱하게 되면 승부니까 5-a의 세제곱은요? 해주니까 64이고요. 64는 니네가 알고 있다시피 4의 해제곱입니다. 40은 64 맞죠? 즉 5-a 값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3번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gx 이 두 녀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실제로 접근 문제에서 역함수에 대한 문제도 많이 끌어올 수 있거든요.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들어가.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y는 x의 제곱, 즉 fx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죠. 0 이상의 범주에 대해서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야 돼요. 즉 이러한 느낌의 어떤 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등장하죠.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존의 함수와 역함수는 무조건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를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즉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 그림 좀 이쁜데 모르겠다. 이렇게 생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사실상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쨌든 대칭이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 하얀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만큼의 면적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간 자르시게 되면요, 요만큼의 넓이랑 이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따라서 저는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요만큼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답을 구하도록 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만큼의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이 녀석이 만나 생기는 이 교점 좌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fx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x의 제곱과 x 두 녀석의 교점은 누가 봐도 1인 정도의 판단은 금방 되실 거예요. 맞죠? 자, 0부터 1까지 노란색 y는 x라고 하는 식에서 맞죠? 막 y는 x라고 하는 식에서 하얀색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을 뺀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정적분하시게 되면 그 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해볼게. 0부터 1까지 y는 x라고 하는 식에서요.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뺀 이 녀석을 정적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만큼의 넓이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이만큼이 아니죠. 요 전체의 넓이가 구하고 싶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2배 이렇게 되시면 이게 답이 얻어지게 되겠구나. 얘를 넣으면 되겠구나. 알겠지? 해볼게. 2배에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3분의 1 x의 세제곱 1 넣은 거 0 넣은 거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시니까 바로 계산 결과는 몇입니까?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 무조건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을 기점으로 대칭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